네, 우리 덴토피아님 올 추석 1등 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김소희님 어서 오시고요. 나름님,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네. 이번 주 내일 정도부터는 가을 장마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토요일까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모양인데요.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더운 편인데, 가을 장마가 접어든 가을 장마로 인해서 가을로 접어든다 그럽니다. 현명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가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면 늘 마음이 싱숭생숭한데요. 또 이제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또 한 해 마무리로 접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살 더 먹네요. 한 살마다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자, 8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8시 34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S백님도 어서 오시고요. 모로코에는 지진이 때문에 한 5천여 명이 사상자, 반 정도는 또 사망자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참, 또 편한 날이 없습니다. 네,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아유, 나름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름님도 요즘 힘드실 건데, 네. 그래도 요즘 제가 열심히 또 연구 분석을 해서 요즘 조금 작두를 타고 있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름님은 저한테, 어, 아직 제한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은데, 나름님은 우리 HA681 네이버닷컴으로, 네, 성함, 닉네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 한번 찾아볼게요. 꽃달고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10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데이지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8시 35분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대민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늘 소망하는 방송, 또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어제는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테슬라의 강세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오늘 우리한테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오늘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2차전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인버스가 지수에 대해서 인버스는 있습니다만 특정 업종에 대한 인버스가 오늘 첫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KB스타에서 인버스와 정방향 두 쪽으로 상장이 됩니다. 인버스라는 것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2차 전지 주식들이 떨어지면 정확하게는 2차 전지주가 아니라 요런 종목들입니다. 요런 종목들. 지금 비중을 보니까요. 15%가 종목당 15%가 한도인데요. 그 15% 종목들이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거의 15% 육박하네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에셋의 몰빵 펀드, 네, 미래에셋의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네, ETF하고
정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다. 미래셋의 타이거 2차전지 소재는 포스코 홀딩스,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이런 종목을 집중 매수를 해놓고 있는 몰빵 펀드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들 종목을 가장 비중 높게 해서 좀 주가가 빠지면 돈을 버는 이런 ETF가 상장이 됐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NF, 코스모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수는요. NH투자증권의 iSelect 2차전지 탑10 인버스 지수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데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원래 여기 안 끼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리밸런싱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미 한 달 여전부터 이게 상장될 겁니다 하고 나니까 막 그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웹더도 해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등등 이런 우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요. 삼성 SDI가요. 네, 지금 삼성 SDI가 네, 6400인데요. 어제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연중 최저가. 네, 삼성 SDI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2차전지만 빠진 줄 아시지만 삼성 SDI가 올 연초 1월 초의 가격을 하회하는 연중 최저치. 그래서 2차전지는 다 4월 초를 고점에서 지금 끊임없이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네, 7월부터 이 나타난 일들, 삼성 SDI도 보면 7월부터 확실히 달라. 7월 전에는 그래도 좀 박스권이다 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부터 쭉 밀려진 거는 네, 여기서 몰빵 펀드 등이 등장하고 여기 쇼커빙 등장하고 유명 유튜브가 특정 종목만 집중 추천하고 그런 일이 몰려서 네, 쏠림 현상이 발생하니까 결국 이런 후유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쏠림 현상은 항상 나쁜 결과를 이야기하더라. 지금 그래서 결국 7월 중순이 지금 사실은 2차 전지는 그런 흐름 때문에 쏠림 현상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은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뭐 업종이 특별히 나쁠 거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그 리튬 가격이 또 떨어지고 전기차 수요도 둔화될 조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 초를 고점을 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 흐름은 그 영향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의 신저가 이런 거는 이렇게 인버스 ETF가 상장되니까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적용 심리적으로 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이 지금 해당 종목들이고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종목들 몇 종목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린 주식시장은 우리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하늘에는 주식의 신, 주신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고 깝죽거리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반드시 망합니다. 주식은 우리 인간의 두뇌를 한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상장됐을 때 이게 왜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인간의 예측대로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이번 오늘 상장 때문에 네, 뭐 반등 그동안 쭉 빠졌잖아요. 에코프로도 쭉 빠지고 다른 거 다 빠졌는데 오히려 2차 전지가 반등하는 계기로 작용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할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시장은 우리가 다수가 예상한 일은 벌어지지가 않죠. 네, 그런 일이 오늘 그래서 개장하면 저랑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심히 2차 전지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가 완전히 파란색 일색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오늘 이 상장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것까지 안 좋을까? 저는 근데 워낙 몰빵 펀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입장에서는요. 네, 이 인버스가 저는 적절하다 봅니다. 한쪽으로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이쪽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걸 억누를 수 있는 요인이 이들 종목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포스코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비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이날 7월 26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기록에 남을 날입니다. 2023년 7월 26일이 이 날이 역대급 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장중 고점을 생각하지 않고 종가 위주로 제가 하락률을 계산하는데 이 날은 장중 고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고점에 엄청 거래가 많이 됐죠. 엄청 많이 되다가 한 15분인가부터 쭉 떨어졌잖아요. 이날 엄청 거래가 역해서 이날 특정 5종목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금양까지 5종목이 양시장에 네, 거래 대금의 43%를 차지했다. 얼마나 집중 현상이 심했으면 그리고 고점 대비 입이 50% 이상 반토막이 났죠. 불과 한 달여 만에. 그래서 한 달여 전에 에코프로 BM을 고점 근방에 사셔 지금 한 달여 만에 반토막 난 시가총액 1위를 종목 사가지고 한 달여 만에 반토막 난 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로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하면 네, 진작 좀 이런 인버스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 안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럴 일이 아닌데 결국 이 난리통은요. 몰빵펀드 쏠림 현상에 난 순전한 거품입니다. 그게 지금 다 꺼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품이 이걸로 끝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경험해보면 제가 항상 이런 쏠림이 후유증이 심하다고 계속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적어도 그 오총사 종목들은요.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ETF 상장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 너무 특정 몇 종목의 몰빵 주식들이 변동성이 심한 걸 좀 시켜줄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모르죠. 이게 또 그 변동성을 더 줄지도 모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켜볼 일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꼭 뭐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좀 긍정적인 일이 있다면 연이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다. 특히 9월 8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개장 초반에는 하락 종목이 900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을 극복하고 오후장에 그래서 상승 종목이 많았다.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았다. 그리고 또 어제는요. 막판에 에코프로가 쭉 밀렸어요. 이때 쭉 밀려버렸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낙폭을 줄였어요. 이걸 볼 때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앞에는 좀 같이 영향을 받는 듯 하다가 여기서 딱 차별화되는 걸 보면서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이 정도로 볼 때는 좀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뭐냐 요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여타 지금 AI 테마들이 오늘 AI 테마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지금 여전히 당연히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시총 1,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압도적 1, 2위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28조 됩니다. 에코프로가 한 26조 되죠. 3위가 그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게 한 10조 정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크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나 네, 여타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그래도 좀 차별화되는 조짐이 보이구나. 또 하나는 이렇게 될 정도로 여타
테마들이 지금 만만치 않다. 그동안에 하락 종목이 많았을 때도 어제도 보면 STI 어제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아시죠? STI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는 8% 정도까지 밀렸다가 오후에는 기관들이 쭉 사면서 플러스로 끝났죠. 무공정 장비다 나름 고개들 눈이 또 어제 또 플러스 끝났죠. 파라스 아이텍 바이오 어제 많이 제법 올랐고요. 바이오주들 또 오스코텍 어제 기관들 많이 샀죠. 유한양행 알테오젠도 어제 한 17% 올랐죠.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 언제 늘 이런 종목 여기다 지노믹 트리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보톡스는 메디톡스가 지금 이제 휴젤하고 지금 식약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도 싸움을 하니까 야 니들 다 까. 니들 보톡스 균주가 어디서 유리했는지 다 밝혀 했는데 사실은 못 밝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웅제약은 재판에서도 졌는데요. 그래서 그 휴젤이 소문입니다. 후문이. 네, 메디톡스와 2천억 플러스 알파 줄게. 타결하자. 그래. 뭐 요런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메디톡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로봇의 미래 컴퍼니 그 다음에 어제는 좀 조정받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보다 훨씬 더 갈 거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산도 어제 보기 좀 들었죠. 이번에 폴란드 방산 전시회 제가 한다 말씀드렸는데 끝나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네. 끝나니까 이번에 알찬 협의를 해서 조만간 계약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풍산은 포탄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포탄 회사는 지금 수주 잔고가 40% 늘었다. 풍산도 지금 대규모 공장 신설한다. 풍산이 여러분 아시겠죠? 동파이프 이런 데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당연히 포탄 이런 쪽이 수익성이 높은데요. 풍산도 신설 공장 증설한다. 또 전력기기도 현대일렉트록이 지난달에 수주가 매출이 확 줄어들면 수출이 확 줄어들면서 이거 뭐야 이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휴가더라. 그래서 오히려 지난달에 수주가 좋다.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들도 지금 변압기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관광 어제 글로벌 텍스프리 호텔 실력 그러니까 이 테마들이 지금 다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오르잖아요. 뭐 초전도 체니 뭐 맥시민 이런 허황된 그런 테마가 아니라 다 알찬 테마들이 각자 갈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랄까 하락 종목이 지난주 내내 많아서 뭔가 좀 위축은 됐지만 하지만 기죽지는 않았다. 그 속에서도 불씨는 살아있어서 좀 바람만 좀 불어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가 더 뿌리를 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와중에 오늘 이제 인버스가 되는데 이게 2차 전지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또 오늘 우리 애청자님은 저와 함께 또 역사적인 날을 봅니다. 우리가 주시장 열리고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저랑 한번 개장 후에 보시자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자, 그 속에서 이제 어제 테슬라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 보면 나스닥이 1.1%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테슬라가 영향을 미쳤어요. 어제 테슬라가 10%야. 이 뭐 시가총액 큰 종목도 어쨌거나 미국도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코로나와 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제는 2030 시대가 주도를 하면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밈주식 사건도 나고 공매도 회사들이 막 망하고 예전에 없던 일이 막 생기잖아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예전과 정말 다르다 하는데요. 테슬라도 이제 오르면 쭉 오르고 미국에서도요 10%씩 하루에 올라갑니다. 그 배경은 테슬라가 도조라는
슈퍼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GM과 테슬라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GM은 뭐냐? 네, 미케닉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테슬라는 전기전자입니다.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엔진에다가 사륜구동하는 거, 이건 모터로가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화 선수하고 우리 피겨 누구죠? 김연아 선수하고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같이 스케이트를 타지만 같지 않다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GM이 뭐 금방 전기차 만들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전혀 결이 달라요. 그래서 테슬라가 세상의 모든 자동차 회사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 테슬라가 하는 도우조라는 슈퍼컴인데, 테슬라 차에는 다 그 데이터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우조라는 슈퍼컴이 다 딥러닝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이게 가치가 5천억 달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 하면서 어제 모건 스탠리 그 담당 그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애널리스트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273달러인데요. 400달러로 올려버리니까 주가가 이제 10% 올랐습니다. 결국 이게 말하는 자율주행, 결국 이게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GPU, 어제 엔비디아는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뭐 GPU, 우리로 치면 우리는 HBM3 등등 해서 후공정 장비, 뭐 이런, 그 다음에 관련 부품,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결국은 서비스가 핵심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런 부품이나 장비가 중요한 서비스가 핵심인데,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신약 개발,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일단 자율주행 부분에 불을 땡겼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현대오토에버, 오늘로 치면요, 현대오토에버, 뭐 현대오토 그동안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뭐라고 좀 그러기는 좀 그럽니다만, 오늘도 강세 출발이네요. 그 다음 캠트로닉스, 이렇게 자율주행이죠. 또 그 외에도 보면 이게 AI, 결국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자율주행도 하고 로봇도 하고 신약 개발도 하고 점점 이렇게 활용도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뭐 AI 뭐 4분기는 제가 추석 전후부터 항상 기가 좋다 그러는데요. 이미 제가 AI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서비스 영역에 장비나 부품이 아니라 올 4분기 내내 나도 AI를 해서 뭐 합니다 하는 뉴스가 기사가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런 길로 가고 있고, 이미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가 인공지능 아니면 사람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또 이 AI라는 인공지능은 또 사람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이세돌한테 이기잖아요. 바둑을 떠서. 그렇처럼 이제 그 시대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빨리 재편해서 이 흐름을 한번 타줘야 됩니다. 이미 시세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관련주들이 시세를 많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줄. 근데 여러분 경험만 하시겠지만 1등주보다는 2등주나 3등주가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AI 관련주들이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로봇, 신약 개발 등등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과연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빨리 대응하신다면요.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 상반기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는 상반기에 힘들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왔을 때 빨리 회복하느냐 아니면 또 우유부단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늦게 회복하느냐 매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그래서 지금 아직도요 우리 시장에서는 잘 몰라요. 모른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동안 뭐 장비, 부품 이런 얘기들은 많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니 뭐 STI니 뭐 기가비스니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귀에 익숙한데 이 AI를 어떻게 써서 AI 서비스 관련주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막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은 저는 신약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아직 기업 분석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주시한 전반적으로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만 알아도 저도 이름은 알아도 정확하게 기업 내용들을 아직 못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끝이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 하는 것도 끝도 없고 그러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장한 1분여 남았는데요. 2차 전지를 좀 제일 흥미롭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버스 ETF가 상장되면 2차 전지주들이 과연 다수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지 이걸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오늘 시장 테마는 AI 테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승 등락 종목수들 오늘도 상승 종목수가 많은지 중심으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1분 남았는데요. 1분 동안 준비해 주십시오.